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것. 60대를 넘어서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이제 정해진 건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넓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았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고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진 당신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인생의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80대에도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70대에 이미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도 재산의 크기도 아닙니다. 단 하나,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단 3가지가 무엇인지를. 왜 60대 이후 삶은 급변하는가? 60대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삽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삶의 조건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것들로 바뀝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거나 먼저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봅니다. 후회가 찾아오고 아쉬움이 쌓이고 때로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2갈래 길로 나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 변화를 부정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고 이 선택이 이후 20에서 30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불행한 노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6세이신 분인데 요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점심을 먹고 다시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듭니다. 친구들은 이미 다 연락이 끊겼고 자녀들은 명절에만 잠깐 들릅니다. 이 어르신은 5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직 걸을 수 있었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손자들이 찾아오면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하면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5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 뒤의 말씀은 차마 옮기기 어렵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또 다른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9세이신데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동네를 걷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연금도 비슷하고 자녀의 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단지 60대부터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3.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것들. 첫 번째 영역. 몸. 움직임이 삶을 결정합니다. 몸을 쓰는 사람과 몸을 아끼는 사람. 6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아껴서 보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조금씩 움직임을 줄이고 조금씩 활동을 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지고 체력은 떨어집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번 넘어진 어르신들이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걷는 게 무서워서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지고 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도 매일 걷는 사람,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집안일이든 산책이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제가 아는 75세 김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5분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지금은 30분을 거뜬히 걷고 가끔은 1시간씩도 걷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해.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건강한 것 같아. 병원도 1년에 한 번 검진할 때만 가.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다릅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며 집에만 계십니다. 처음엔 정말 아파서 쉬셨는데 쉬다 보니 움직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십니다.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미안하고 하루 종일 TV만 봐. 이게 사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모르겠어. 둘 다 비슷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쓰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멈춘 사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워? 늙은이가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생각을 멈추고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대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키오스크가 생기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은행에 가도 창구는 줄어들고 식당에 가도 주문은 기계로 하고 하나씩 불편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78세 이 어르신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손자 생일에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직원이 앱 설치하시면 할인 받으세요라고 했답니다. 앱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됐어요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 너무 서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반대로 68세 정 어르신은 작년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화면이 작아 보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누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영상 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고 날씨 확인도 하고 은행 업무도 혼자 봅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했어.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넓어졌어. 손자 얼굴도 언제든 볼 수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도 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움이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두 번째 영역. 마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유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과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자녀는 바쁘고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거나 떠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 나를 잊은 걸까?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해. 나만 외로운 걸까? 끊임없이 연락하고 매일 안부를 묻고 답이 없으면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매달릴수록 더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74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오늘 날씨 좋은데 괜찮아? 건강은 괜찮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합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받았는데 요즘은 잘 안 받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애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생각하고 자꾸 서운해하고 결국 혼자 속앓이를 합니다. 전화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 해도 불안합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지. 친구도 각자 바쁘니까 연락이 뜸할 수 있어.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게 됩니다. 70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속상했어.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애들도 바쁜데 뭐. 나는 나대로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신기하게 애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하면서. 반대로 80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만 와. 평소엔 전화도 안 해.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애들은 나를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둘 다 자녀와의 관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는 내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대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과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의사인데 우리 집은 그냥 회사원이야.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기초연금밖에 못 받아. 저 사람은 건강해서 골프도 치는데 나는 걷기도 힘들어. 계속 비교하고 계속 부러워하고 계속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나을 것이고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생을 살면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은 아파트 샀는데 우리는 전세야. 중년에는 친구 자식은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애는 지방대야. 노년에는 저 사람은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어라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행복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 언제 행복했는지 모르겠네. 항상 누가 더 잘 되는지만 신경 썼으니까. 반대로 75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남들이 잘 되는 게 신경 쓰였어. 친구가 좋은 차 사면 기분이 안 좋고 자식 자랑하면 우리 집 생각나서 속상하고. 근데 이제는 신경 안 써. 내 하루가 편안하면 그게 최고야.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 보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 먹는 것, 그런 게 행복이더라고. 비교는 내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오직 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관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혼자를 즐기는 사람과 혼자를 견디는 사람. 6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그렇게 혼자가 됩니다. 이때 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를 견디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찾지 않아.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텅 빈 시간을 버티고 외로움을 사귀고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넓고 시간이 너무 길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날씨를 느끼는 것,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어. 근데 이제는 혼자가 편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오후엔 공원 산책하고 저녁엔 책 읽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 이제는 배우자가 보고 싶긴 한데 외롭지는 않아.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혼자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두 분 모두 혼자입니다. 하지만 한 분은 혼자를 즐기고 한 분은 혼자를 견딥니다. 그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은 고독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과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불안은 커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지키려 합니다. 외식은 사치고 여행은 낭비고 친구와의 만남조차 돈이 아까워 망설입니다. 돈을 꽉 쥐고 살다 보면 삶의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옷도 10년 넘게 입으시고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세요라고 해도 아니야. 돈 아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이제는 여행은커녕 집 밖을 나서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돈을 아꼈어.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돈 모아서 뭐 하나 싶어.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통장에 숫자만 있어.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데 갈 걸 그랬어. 이제 와서 돈이 뭐가 중요해. 반대로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을 아껴서 뭐 하겠어. 건강할 때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렇게 쓰다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사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날 수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돈의 가치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삶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과 과거에 사는 사람.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과거의 후회를 곱씹고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직원도 여럿 두고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IMF 때 사업이 망하고 그 이후로는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그때 이야기만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직원이 20명이나 있었어. 그때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지. 현재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하시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재미있게 듣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피곤해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또 그 이야기예요? 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원인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반면 77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거를 생각 안 해. 젊었을 때 잘났든 못났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지.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4. 결국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것은 단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쓰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한 달 뒤 당신의 몸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대와 비교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자녀가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침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산책길의 바람, 그런 작은 일상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좋으니 행복한 순간을 만드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를 쌓아가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삶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도, 관계도, 돈도, 삶의 방식도 이미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도 여전히 자식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애들은 잘 사는지, 손자들은 건강한지 그런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애들 인생을 살고 있나?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지? 그날부터 이 어르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연락하면 반갑게 받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75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부터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 그게 70살이었는데 지금 75살인데 이 5년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금이 편안하면 행복한 노년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만족하면 외롭지 않은 노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몸을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오늘부터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고 당신만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